네, 정 기자의 시사경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SMIC,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죠. SMIC 시장 점유율이야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중국에서 가장 최대 기업 SMIC와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연도별 인공지능 생태계 성장 로드맵을 보면은요, 2020년에 중국에서 지금 측정한 건데, 2020년 핵심 산업 규모에서 27조, 연간 산업이 180조, 2025년에 핵심 산업 규모가 72조, 연간 산업이 900조, 2030년에는 핵심 산업 규모가 180조, 그 다음에 연간 산업이 1800조 원, 이렇게 앞으로 커 나갈 겁니다. 여기에 가장, 2030년 되면 1800조니까 대략 우리 국가 예산의 한 3배 정도, 3배 넘겠네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생태계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반도체 기업, 첨단 반도체죠. 자, SMIC 행보를 한번 보십시다. 1차적으로 관건은 일단 10나노의 장벽을 중국 자국 기술, 그러니까 SMIC 기술로 2025년까지 돌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25년이 뭡니까? 중국이 인공지능 AI 작업을 하기 위한 게 2025년입니다. 2025년은 지금 현재 중국의 성장 로드맵 보면은 반도체 기술 굵기를 보면은 2025년에 가서 반도체 자금률 45% 올리는 게 2025년. 산업에서 45% 절반 정도의 작업한다고 하면 그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10나노부터는 상당히 다른 반도체 공정 기술이 채용이 됩니다. 아주 고난도 기술이 채용이 요구되는 거죠. 1나노가 10억 분의 1mm라고 했죠. 10억 분의 10mm인데 이건 우리가 상상 속의 그 공간이죠. 그런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중국이 당분간 미국의 제재 조치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때 어떻게든 중국은 자기들 기술로 버텨내려고 할 겁니다. 또 그래서 내수 시장을 위주로 해서 기술 생태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미국의 제재가 10년 안에 풀리지 않는다면은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개념의 반도체, 로직, 또 아키텍처,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기술 개척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글로벌 기술 경쟁 분업화는 과거의 공식에서 볼 때 이 반도체가 가장 글로벌 분업화된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런 공식으로 볼 때 과연 독자적인 경로가 성공하겠느냐? 과거 성공을 볼 때 아마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은 실패를 무릎을 휩쓰고 독자적인 개발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모험이죠. 그 SMIC에서 28나노 수준의 반도체 상하이 공장이 10조 정도 된다 해서 대부분 전부 다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를 제조한다는 게 지금 SMIC의 목표죠. 자, 세 번째는 미국의 대중 제재입니다. 미국 대중 제재가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당치 상황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부가 가치 IT 제품이 물론이고 드론, 중국이 가장 지금 핵심을 키우는 게 드론인데, 또 IoT, 사물 인터넷, 모든 제품에 전부 다 반도체가 삽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정보가 모아지는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차 확대 적용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이 이제 화웨이를 비롯해서 통신 장비에 지금 제재가 가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야말로 첨단 산업 발전시키기 출구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만한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첨단 산업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첨단 산업, 뭐,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2나노나 3나노 같은 경우, 이런 최첨단 반도체는 최첨단 기계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간층의 제품 만들게 되면 고성능 반이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첨단 기술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회사고 어느 나라고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산업 경쟁에서 밀려나는 공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첨단 산업에서 밀려나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중국이 만약에 10나노 벽을 뚫고서 첨단 제품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7나노, 또 5나노, 3나노 같은 난이도 높은 반도체 칩을 제조 공정 또 다른 차원이 또 다르죠. 보통 기술업계에서 따르면 보통 10나노까지 반도체는 패터닝 작업에서 포토 리소그래피, 또 전자 빔 리소그래피, 심층 자외선 리소그래피 같은 돌파할 수 있지만 10나노 이하 고난도 반도체 제조에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즉 EUV 리소그래피가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극자외선 노광 기술이 현재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EUV, 즉 노광 장비 기술을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 네덜란드에 잘 아시다시피 ASML이죠. 우리가 과연 이거 ASML 같은 이런 첨단 장비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가 없죠. 잘 몰랐죠. 왜? 반도체가 이슈와 이렇게 첨예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통 한 대가 보통 기본이 1,500억, 3,000억까지 간다고. 한 대당 3,000억. 엄청나게 고가의 예죠. 작년 2020년 하반기까지 중국에서 이 ASML에 이 장비를 사들였는데 무려 중국에서 사들인 게 절반 이상을 중국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아마 미국의 제재가 올 걸로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작년에 아시죠? 작년 말에 12월 달에 그 추운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저희 네덜란드 ASML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새로운 장비 계약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EUV 노광 장비가 첨단 반도체 제조에는 절대 필요한 제조 장비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국의 제재가 좀 시작됐으니까 ASML 장비도 미국, 중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올 초에 미국과 네덜란드 정상회담이 있었죠. 거기서 네덜란드 총리의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ASML 장비를 팔지 말아라. 당연히 네덜란드에서는 당연히 중국의 얘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ASML의 그 고난도 장비가 지금 중국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과거 화웨이하고 SMIC가 과거에 들여온 노광 장비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지금 과거 장비로는 삼성전자나 TSMC 초격차 기술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지금 상태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백기를 들고 이제 투항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50년간은 첨단 반도체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자금과 또 소위 중국의 애국심이 기른다 하더라도 기술적 저는 한두 해에 따라잡을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전략하는 게 지금 소위 초격차 전략이죠. 그 초격차 생태계를 기술 생태계를 건설하려면 기초 연구 개발, 또 선행 연구 성과 축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기술에 대한 상호 신뢰 등 뿌리 깊은 기반이 내재돼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전 세계 반도체 기술 미국 중심으로 질서가 형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2나노 내지 원자 단위로 내려가는 수준으로 초정밀, 초고도화 될 것입니다. 그런 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첨단 기술이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 올렸죠. 중국은 그때까지 10나노백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은 앞으로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설파구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은
소위 그 유니버설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그 유니버설 반도체, 범용 반도체인데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죠. 기억 소자로 유니버설 메모리. 이것은 범용 반도체인데 저항 변화가 적은 반도체인데 지금의 D램 반도체 같이 고속의 비휘발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기억 용량도 거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우리 D램 같은 경우는 소자 용량이 그 유한대죠. 그래서 자꾸 반도체가 28나노부터 시작해서 2나노까지 내려가 있죠.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운영 반도체 생산 로드맵인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나온 겁니다. 이걸 이 표를 보면은요, TSMC와 삼성전자가 총 2014년 동시에 28나노 반도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텔도 14나노, TSMC는 16나노부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14나노, 인텔도 14나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나오면은요, 2022년에 3나노 양산에 들어갔고 하고 2023년에 삼성전자는 3나노 양산, 그 TSMC도 3나노 양산 들어가지고 2024년에 TSMC는 2나노 시대에 들어가고 삼성전자는 3나노 시대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것은 뭐 기업 간의 생산 로드맵인데 이건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 기판에 의한 반도체보다도 범용 반도체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 자광집단 공사가 지금 일본의 인공지능 핵심 기술 도입 요청을 해서 자광집단 공사가 이 새로운 반도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장안이죠. 시안에서 유니버설 반도체 메모리 개발하고 있는데 속도가 지금 실리콘 반도체보다도 한 500배, 1000배 빠르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만능 반도체죠. 이거 중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업계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고순도 불화수소에 조달할 수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중국에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지만, 그래서 참 결국은 중국에서는 일본, 또 한국, 대만의 기술자들을 노리고 있죠.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린 얘기는 중국에서 TSMC 기술자들을 지금 상당히 지금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니 중국의 회사가 독일의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독일 회사가 일본의 화학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합작 회사를 설립을 독일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합작 회사가 중국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의 화학 공장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거 뭡니까? 결국은 독일 기업을 만들고 일본 화학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또 그 합작회사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중국의 화학 공장을 세웁니다. 결국은 독일 기업과 일본 기업의 기술이 결국은 중국에 이전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죠. 그런 시도죠. 그래서 이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미국 정부의 제재에 들어갈 소지가 있죠. 왜? 그 자체도 결국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렇게 지금 중국이 지금 반도체 첨단 기술을 하기 위해서 아주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피나는 노력이 어디까지 결실이 맺어질지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과연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첨단 기술이 밀출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